나이키가 이제 변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발을 좋아하고 신발을 소개하고 신발을 리뷰하는 나라니키입니다. 오늘은 2025년 나이키 라인업입니다. 과연 올해는 어떤 신발이 나오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스컨티뉴, 더 이상 출시되지 않는 제품입니다. 바로 나이키 인피니티 런 시리즈입니다. 이 신발은 나이키가 나름 안정화를 좀 자리를 잡아보려고 포지션 만들어 보려고 출시했지만 중립도 아니고 안정화도 아닌 어설픈 신발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약간 안정성이 좋은 중립화라고 보기에는 신을만했지만 여전히 과해내 안정화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신발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신발을 단종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 신발은 호불호가 상당히 갈렸던 신발인데 나이키 인빈시블입니다. 주맥스가 들어간 맥스 쿠션이라서 상당히 괜찮았었는데 3월 끝으로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나름 상당히 괜찮았는데 3에서는 아무래도 이 힐 슬립이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쿠션은 제가 선호하는 쿠션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단종되었습니다. 그럼 2025년에 살아남은 라인업은 어떤 신발일까요? 먼저 뭐니뭐니 해도 나이키에서 가장 오래된 시리즈 페가수스는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41이 나왔죠? 41부터 이제 3가지 라인업으로 들어갑니다. 기본적인 페가수스가 있고 그 위에 플러스가 있습니다. 플러스 같은 경우는 주맥스로 미솔이 바뀐 소재입니다. 그 위에는 프리미엄이 있는데 이 프리미엄은 줌에어가 들어갔습니다. 현재 해외 리뷰를 봤을 때는 페가수스 플러스는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예전 터보 시리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프리미엄은 현재로서는 정말 실망입니다. 이 신발이 줌웨어가 들어감으로써 무게가 너무 무거워졌습니다. 물론 알파플라이 같이 앞쪽에 파드가 들어간 경우 반발력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무게가 늘어납니다. 오히려 줌맥스 훨씬 가벼운 무게를 유지하면서 반발력을 만들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은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5년 이 페가수스 라인업에서는 입문용으로는 페가수스 신을 만하고 좀 더 괜찮은 신발로 줌맥스가 들어간 플러스가 있지만 프리미엄은 걸으시면 됩니다. 돈 낭비입니다. 두 번째 라인업 바로 보메로입니다. 보메로는 나름 쿠션이 상당히 괜찮았던 신발로서 제가 좋아했습니다. 이 보메로 또한 기본 보메로 플러스 그리고 프리미엄으로 변합니다. 미솔 소재가 줌맥스로 변합니다. 인빈시블 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빈시블 이름은 사라지고 보메로 변경되는 겁니다. 이 신발도 프리미엄 버전이 있는데 페가수스처럼 과연 전장 줌웨어가 들어갈지 아직까지 이미지가 유출된 게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 신발 또한 줌웨어가 전장으로 들어가고 무게가 늘어난다면 절대 구매해서는 안 되는 신발입니다. 호구용 신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라인업은 나이키의 안정화 줌 스트럭처입니다. 이 줌 스트럭처 같은 경우는 다른 브랜드의 안정화에 비해서 여전히 자리를 못 잡고 있습니다. 안정화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뉴발란스 860, 브룩스 아드레날린, 그리고 아식스 젤 카야노입니다. 이런 명성에 아직까지 근접하지 못하는 스트럭처인데 이 스트럭처 또한 3가지 스트럭처 플러스 그리고 프리미엄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바로 스트럭처 플러스입니다. 이 스트럭처 플러스에 줌맥스가 들어가서 안정감을 잡아줄 수가 있다면 엄청난 신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정화 중 슈퍼 트레이너는 캠퍼스밖에 없습니다. 유일무이한 신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스트럭처 플러스가 템퍼스 같은 역할을 한다면 상당히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프리미엄은 여전히 이것도 저것도 아닐 것 같은데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슈퍼 트레이너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될 줌플라이 시리즈입니다. 이 줌플라이 1 같은 경우 마음에 들었고 2도 괜찮았으며 3는 좀 호불호가 갈렸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4도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5 또한 슈퍼 트레이너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신발이었습니다. 그러다가 6에서 제대로 된 신발이 나왔는데 예전 줌 템포 넥스트를 떠올리는 신발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리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도 요거는 조만간 기회가 되면 구매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템포용으로는 스트릭 플라이가 있는데 요 신발 이번에 또 유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발은 진짜 고수들이 단거리용으로 신지 초보에게는 어울리지 않으니
큰 기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나이키에서 가장 흥행하고 있는 카버 레이싱화입니다. 먼저 베이퍼플라이 4가 출시됩니다. 4월 출시 예정으로서 이제 한 3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미지는 떴는데 과연 얼마나 괜찮아졌을지가 궁금합니다. 1, 2는 정말 인기가 많았다면 3에서는 조금 많이 생각보다 실망한 후기가 많았는데 4는 어떻게 됐을지 궁금합니다. 현존 가장 인기 있는 신발 중에 하나인 이 알파플라이 3 같은 경우는 4가 아직까지 예정은 없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전혀 예정이 없고 하반기에 4가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상반기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기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마 색깔 놀이해서 여러 색상이 나올 텐데 최근에 올 검정 출시가 되었는데 이 신발 가격이 미쳤습니다. $1 320불이라고 하는데 과연 국내 가격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브랜드를 떠나서 30만 원이 넘는 신발은 저는 다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너무 불경기인데 신발 가격 너무너무 치솟고 오르니까 저도 그 부분은 심기가 불편합니다. 아무튼 좋은 신발들이 저렴하게 나왔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2025년 나이키 라인업 중에서 어떤 신발이 가장 기대가 되시나요? 댓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니, 신발이 좋긴 좋은데 내구성 이따위로 만들고 30만 원 넘으면 좀 양심이